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영어로 배우는 미국 기업의 재무제표 시리즈로 오늘은 여러분들의 요청을 아주 많이 받은 애플 편입니다. 애플은 워낙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딱히 역사라던가 제품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트위터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존 올링만 씨의 트윗을 인용을 하자면요, 2020년 2월 29일 그의 트윗에 의하면요, 애플이 2007년 처음 아이폰을 선보였을 때 밸류에이션이 노키아보다 낮은 104 빌리언 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 패스트 포워드 2020년 2월 말 기준 노키아의 밸류에이션은 그때에 비해서 이제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애플은 10배가 넘은 이제 1.2 트릴리언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쯤에 애플의 마켓캡, 즉 시가총액이 1 트릴리언 달러를 달성을 했는데요. 1 트릴리언 달러는 1불을 1,000원으로 쳤을 때 1경원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고, 그곳이 바로 전 세계 최초였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애플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팀 쿡님께서 그래도 아직도 회사를 잘 이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은 9월 말이 2019년의 회계년도 마지막 날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나온 10K를 바탕으로 애플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MD&A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MD&A는 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의 줄임말로 애플의 경영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중요한 정보들을 컴팩트하게 약간 서머리처럼 보여주는 섹션입니다. 이것을 읽고 나가면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을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모든 재무제표를 읽을 때는 MD&A를 읽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2019년에는 두 가지 하이라이트를 주고 있네요. 첫 번째는 매출이 2018년에 비해서 2%나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엄청나게 호황인 상황에서 이렇게 매출이 2%나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인데, 뭔가 이실직고를 하면서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Share Repurchase 프로그램에 대한 것입니다. Repurchase Authorization 상한을 100 빌리언에서 175 빌리언으로 증가를 시켰고, Quarterly Dividend를 주당 0.73달러에서 0.77달러로 5% 정도 증가를 시킨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네요. 이 Stock Repurchase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주 및 주식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 영상 후반에 따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요리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ales by Category 정보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의 카테고리는 어떤 것이 있냐? iPhone, Mac, iPad, Wearable Home and Accessories, 그리고 Services 이렇게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좀 당연하게도 아이폰이 가장 큰 카테고리고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네요. 이 Change라고 되어 있는 컬럼을 보시면은 아이폰이 14%나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카테고리는 무려 41%까지 증가한 것도 있고, 맥을 제외하고는 다 2디짓 넘버로 이제 증가를 했지만은 아이폰의 14%가 떨어진 게 그냥 아이폰이 워낙 이제 그 큰 요소이기 때문에 임팩트가 훨씬 컸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2%가 떨어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제가 주워들은 중국에서의 판매가 부진했다라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또 스크롤해서 내려가 보다 보면은 Net Sales by Reportable Segment에 지역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중국이 16%나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였네요. 그쵸? 그리고 중국은 전체 매출의 한 5분의 1 수준으로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여러 회사의 재무제표를 설명할 때 중국은 꼭 Greater China라고 적혀 있는 것을 혹시 알아차리셨나요? 보통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를 이렇게 묶어서 Greater China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원래는 중국은 사실 그냥 중국만이고,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적인 국가인데, 원래 중국 및 중국 사람들은 대만, 홍콩, 마카오까지 다 전부 중국이라고 굳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만같이 이제 독립된 국가를 Greater China로 묶어주지 않으면요, 중국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그 중국의 돈의 위력에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Greater China라고 불러줍니다.
다음으로는 gross margin입니다. gross margin은 세일즈가 있고 그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팔았다면 그 물건의 원가를 제외한 것이 gross margin이 되겠고, 서비스였다면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들어간 돈을 제외한 것이 바로 gross margin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직관적으로 아시다시피 제품을 만드는 데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품을 파는 것보다는 서비스를 파는 것이 gross margin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프로덕트는 32% 정도의 gross margin을 내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는 64% 정도의 gross margin을 내고 있는. 그리고 안타깝게도 gross margin이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2017년, 2018년, 19년 대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수준이고, 그 대신 서비스는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이네요. 이 서비스에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아이튠즈 같은 플랫폼입니다. 아이튠즈 같은 플랫폼에서 음악이나 어플을 팔거나 아니면 모든 인앱 펄치스를 파는 거는요, 정말 제주는 곰이 넘고 그 다음에 돈은 애플이 버는 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플을 만든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개발을 하는 그 모든 비용이나 등등을 다 자신이 부담을 하고 아이튠즈에 올려요. 그러면은 망하면은 그냥 그동안 투자한 돈을 전부 다 날리는 거지만은,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모든 아이튠즈를 통해서 만들어진 판매 금액에 대해서 애플이 30% 정도의 커미션을 떼갑니다. 즉 애플은 잘 될 때만 그 이윤을 쉐어를 하지만은 잘 안 될 때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비즈니스 구조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장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밸런시트의 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밸런시트, 즉 재무 상태표는 그닥 재밌는 게 없어서 제가 잘 다루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자산이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채가 어떤 종류가 있고 뭐 이런 것을 다루는 재무제표인데요. 근데 밸런시트 아이템 중에서 애플이 많기로 아주 유명한 게 있습니다. 바로 현금입니다. 보통 현금이라고 하면 진짜 이제 금고에 있는 캐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리퀴디티가 좋다는 것은 빠르게 리퀴데이트 할 수 있는, 빠르게 매각할 수 있는, 즉 빠르게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리퀴디티가 좋다고 하고, 아마 한국말로는 유동성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회계 용어로는 Cash and Cash Equivalents라고 부르고, 그것을 줄여서 CC라고 부르거나 한국말로는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은 보통 만기가 90일 이하의 예금 등의 자산으로 현금이랑 비슷하다고 치기 때문에 이제 현금이랑 현금 등가물을 항상 함께 묶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Cash and Cash Equivalent 아래에 있는 것은 Marketable Security로, Security는 증권을 Security라고 하고, Marketable은 Market 할 수 있는 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내다가 팔 수 있는 증권이라는 것을 Marketable Securities라고 부릅니다. 보통 유동성이 좋은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여기 애플의 밸런시트 중에 SSI들을 보면은요, 이제 Current Asset이 있고 Non-Current Asset이 있습니다. Current Asset은 단기이고 Non-Current Asset은 장기물로 이제 1년을 기준으로 1년보다 만기가 앞에 있는 것은 current로 분류를 하고, 만기가 1년보다 긴 것은 보통 non-current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current action의 cash and cash equivalent에는 지금 49 billion 정도의 이제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 있고, 그리고 marketable security로 지금 52 billion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non-current asset 포션에 있는 marketable securities에는 105 billion 정도의 이제 약간 유동성이 좋은 현금이라고 칠 수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current asset에 있는 cash and cash equivalent, marketable security, 그리고 non-current asset에 있는 marketable security 세 개를 묶으면요, 206 빌리언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이 206 빌리언은 $1를 1,000원이라고 쳤을 때는 206조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다른 회사랑 비교를 해도 엄청나게 많은 수준입니다. 또 이 한번 존님의 트윗을 인용을 해보자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마존, 페이스북에 캐시가 얼마나 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른 회사랑 비교해도 월등히 애플이 많을 정도로 이제 러너업 두 번째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것의 한 70% 수준으로 밖에 없는 134 빌리언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이렇게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것 또한 이제 주석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CC나 투자 자산의 fair value를 공시하는 것은 회계규정상 requirement이기 때문에 어떤 재무제표를 보시더라도 다 회사들이 현금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투자 자산을 정확하게 어떠한 에셋 클래스에 하고 있는지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에 해당하는 노트 3번 Financial Instruments, Cash Equivalents and Marketable Securities, 이렇게 현금성 자산은 Fair Value를 구분을 할 때는요, 이 Fair Value를 레벨을 1, 2, 3로 이렇게 나눠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1, 2, 3냐, 이것을 또 얘기하면은 주제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은 그때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그냥 무시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종류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니마켓 펀드로, 우리도 MMF로 많이 알고 있죠. 좀 자유롭게 이출금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이자가 쌓이는 그런 펀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US Treasury Securities입니다. 이것은 미국 국가에서, 미국 재무국에서 발행한 국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US Agency Securities는 국가가 발행한 거에도 한국에서도 예를 들면 교육부가 발행한 부채가 있고 국방부에서 발행한 부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에이전시가 발행한 부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런 것들을 묶어서 US Agency Security라고 했고, 그리고 Non-US Government Securities는 미국이 아닌 다른 해외 국가의 정부에서 발행한 그런 국채들에 투자를 한 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Certificate of Deposit and Time Deposit으로, 이것은 그냥 예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기 예금은 보통 영어로 Time Deposit이라고 해요. 그리고 Certificate of Deposit은 이게 하나의 금융 상품인데 CD라고 부르는, 이것 또한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은행 예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Commercial Paper로, Commercial Paper는 흔히 CP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그냥 일반 기업에서 발행을 하는 부채예요. 근데 이게 만기가 굉장히 긴 것이 아니라 보통은 90일이나 180일 정도로 만기가 짧은 그런 부채를 이야기를 할 때 Commercial Paper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Corporate Debt Securities로, 이거는 이제 일반 기업에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발행한 부채와 거기서 관련된 이제 부채 증권을 이야기를 할 때 Corporate Debt Securities라고 하고, Municipal Securities는 미국에 이제 Federal 정부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주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도시가 있잖아요. 그렇게 도시 정부라던가 아니면 카운티 정부에서도 이제 그 자신네들의 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부채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 Municipal Security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부채에 투자를 함으로써 생기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약간 그 세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Municipal Security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그것을 감안을 하기 때문에 이 Municipal Security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은 그냥 다른 이자 소득보다 좀 낮은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mortgage 또는 asset-backed securities입니다. MBS는 주택담보대출을 바탕으로 만든 증권, asset-backed securities는 자산담보대출을 묶어서 그거를 증권화시킨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MBS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2007년, 2008년에 그 금융위기가 왔었던 이유가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바탕으로 이제 세큐리티를 만들어서 막 열심히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베이스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서 금융위기가 오게 되었는데, 이것 또한 너무나도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하기가 힘들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담보잖아요. 항상 주택이라던가 아니면 자산이 담보로 잡혀 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안전한 자산이라고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애플은 MBS, ABS에 생각보다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네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2008년, 2007년도에 ABS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엄청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ABS나 MBS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폴리시를 세워서 더 이상 투자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아직 그래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있는 그런 투자 폴리시를 가지고 있나 봐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Stock Repurchase Plan입니다. 흔히 Stock Repurchase 또는 Buyback이라고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요, 한국말로는 자사주 매입입니다.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들에게 이제 회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첫째는 배당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좋게는 주식 가격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배당은 아까 하이라이트에서 나온 것처럼 주당
분기별로 0.77불씩 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현재 애플 주가가 300불쯤 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0.77불 곱하기 4를 해서 그것을 300불로 나누면은 약 한 1% 정도에 해당하는 배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회사가 주주들을 위해서 주식 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로는 물론 경영을 잘해서 주식 가격을 올리는 것은 기본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이용해서 억지로 그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톡 리퍼처스 또는 바이백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백을 왜 바이백이라고 하냐? 자기네들이 발행했던 주식을요, 회사가 시장에서 다시 그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주식을 소각을 해버려요. 즉, 이 주식은 원래 없던 것이야 라고 이렇게 소각을 해버리면은 회사 가치 자체는 바뀐 것이 없는데 전체 유통되고 있는 주식의 숫자는 줄어들게 되니까 한 주당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좀 쉬운 예를 들어서 브라운 채널 주식회사의 시장 가치가 1000불이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총 발행된 주식의 숫자가 100주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주당 가격은 지금 현재 10불인 셈이죠. 근데 제가 그동안 열심히 벌어들여서 가지고 있는 여유 현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으로 한 시장에 나가서 10주만 그 현재 10달러인 돈을 주고 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주는 그냥 없던 것, 이거 원래 없어서 처음부터 없었어 라고 하면서 소각을 해버립니다. 현재 브라운 채널 주식회사의 시장가치 1000불에는 변화가 없는데 총 시장에서 발행되고 있는 유통된 주식수는 이제 90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한 주당 주식 가격은 1.11불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스톡 리퍼처스 플랜이에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MD&A에서 본 2019년의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스톡 리퍼처스 프로그램의 어토라이제이션을 175빌리언으로 올렸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어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스톡 바이백 프로그램은 보드 오브 디렉터스, 즉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주주총회에다 올리고 그럼 그 주주총회의 보드 오브 디렉터들이 거기에 투표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바이백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75빌리언이라고 한 것은 그동안 했었던 누적적인 바이백 그리고 앞으로 할 총 금액, 즉 회사의 역사에 있어서 바이백하는 그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빌리언에서 175빌리언으로 올렸다는 뜻은 여태까지 바이백을 그동안 한 100빌리언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 더 하기 위해서는 그 상한을 늘렸어야 됐고 그것을 보드 오브 디렉터에서 최근에 승인을 받은 건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애플이 한 쿼터당 한 20빌리언 좀 안 되는 금액을 바이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빌리언 올린 거 보니까 이 수준으로 이제 4쿼터를 하면은 한 80빌리언 안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딱 이제 앞으로는 75빌리언 정도로 더 이제 바이백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애플의 10K를 보면서 알아본 애플의 레비뉴, 그 다음에 크로스 마진, 그 다음에 어떤 현금을 들고 있는지, 현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의 종류들에 대해서 영어로 알아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톡 리퍼처스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것이 주주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애플에 대해서 알고 계신 정보라던가 다른 재무 정보가 있으면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른 구독자분들이 제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의견도 다 같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약간 대화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재무제표를 들고 오거나 아니면 영어 표현을 들고 올 때까지 안녕.